김만배, 이화영, 김용 이 사람들한테 정권이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잖아요. 또 밖에 있을 이런 사람들이 대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억울하지 검찰 조작, 검찰 기소 조작 TF까지 만들었어. 야, 국회의원 배지들이 너를 위해서 TF까지 꾸린 거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이화영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 다음에 1심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원래는 본인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빼박이잖아요.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죠. 대마불사라고 해서 우리한테 유죄 때리면 이재명이 유죄니까 너희 감히 우리한테 재판부 유죄 때릴 수 있겠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3심도 유죄입니다. 이화영과 김성태가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돈을 어떻게 줬는지 그 부분들이 진술과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속된 말로 굴쳤다고 이화영이 그 불법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본인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어떻습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을 싫어해가지고요. 서울시장 박원순하고 강원도에 최문순 지사만 데리고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되려면 대북 사업하면서 뭔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문재인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화부지사 이화영 통해 가지고 뭔가 북한과의 어떤 샤바샤바 해야 되는데 북한에 갈 때 공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북한이란 곳이요 돈을 더 밝힙니다. 돈을 더 밝혀요. 그래서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대북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유엔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이건 큰 범죄인데 여하튼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검찰 진술 때 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갑자기 법정에서 그 와이프가 정신 차려 소리를 지릅니다. 법정 내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화영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어, 회, 소주 이런 거를 검찰이 먹여가지고 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경찰이 회유했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분위기를 막 만들면서 이재명 그때는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에서 검찰을 엄청 공격합니다. 뭐 회유를 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소설이 쓴 것이 들통이 납니다. 왜냐? 처음에 이화영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 술을 먹었다는 시간, 나중에는 술을 처음에는 먹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다. 나중에는 이렇게 열어보니까 술 냄새가 역해가지고 마시지 않았다. 이게 계속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1심, 2심 대법원에서 이른바 회유가 당했다. 연어 회와 소주를 먹고서 검찰을 시키는 대로 했다. 이 회유가 탄핵이 됩니다.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도 판사 입장에서도 참 황당한 거죠. 본인이 마셨는데 내가 마셨다고 했다가 안 마셨다고 했다가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재명이란 사람은 이화영에게 검사가 소주 한 번 주고 연어회 사주면 팔아 넘깁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소설을 써놓고서 검찰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냈는데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수혜자인 이재명한테 지금
대북송금 1심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도 않은데 민주당에서 겁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판부가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누웠죠. 그래서 재판이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화영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나 사면시켜줘. 복권시켜줘.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도 그러죠. 본인도 그러죠. 심지어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또 대통령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화물연대 파업, 이른바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 때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법 판단을 통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시켜달라? 사면시켜달라. 그렇게 청구서를 막 쏟아내는데 그 중에서도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입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이화영이요. 이 사람이 아니 본인이 이렇게 그리고 김만배 그리고 김용 다 부적절한 돈을 받거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측근인 사람들이 그렇게 유죄를 받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떳떳한데 내 측근들이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야 되죠. 이화영, 나 몰래 그렇게 돈 먹었어? 김용, 너 나 팔아가지고 경선 자금 받는다고 하면서 너가 배달 사고 내? 그 다음에 김만배, 야 너 뭐야 수천억 그렇게 해먹었는데 나랑 연관시켜? 이렇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저 같으면 너희 때문에 내가 답답해, 너희 때문에 내가 욕먹고 있어, 화를 낼 텐데 어쩌나 이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애지중지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뭐가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입이 중요하니까 좌불 안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1심, 2심, 3심 모두 징역 7, 8년을 구형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평범한 시민의 나라입니까 이게? 범죄자들이 그냥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야, 너 내 이름 팔지 마.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한테 아주 그냥 좌불안석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총선 이후에 이화영이 있는 구치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갑니다. 아련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이화영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기 당신들 누군가 대속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훈계. 근데 이게 누군가 들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구치소에서는요 접견을 하면 그 구치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기록을 합니다. 녹취가 돼요. 그럼 이화영 입장에서 뭐였냐? 뻔히 내가 하는 말이 기록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국회의원 된 사람들 불러다가 딱 오니까 너희들 그 자리에 있는 거 누군가 대속해서 그런 거야. 대속이 뭡니까? 대속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십자가. 와, 왜 누군가겠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근히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해찬 전 총리의 신복 중에 신복이거든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온팍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게 됐는데 미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공묘체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짜증 많이 나겠죠. 짜증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사면시켜줘, 뭐 해줘, 이렇게 청구서를 날리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사인을 보냈겠죠. 야, TF라도 꾸려서 뭔가 성의를 보여봐.
그래서 성의를 보인 게 뭐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다. 이게 핵심입니다.